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씨? 네, 맞습니다. 국민TV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씨.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씨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씨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이꼴인 듯 맛있는 반건씨라니.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아, 이번 명절 선물은 뭘로 하지? 고민하지 마. 이치맘이 있잖아. 이치맘? 엄마 마음이 이치맘으로 새로워졌대. 맛있고 몸에 좋은 건어물 세트, 예쁜 도자기 식기 세트, 정성 가득 핸드메이드 세트까지 선물하기 딱 좋아. 오, 대박 대박. 개념 엄마들의 라이프 쇼핑몰 이치맘. 명절 선물은 조기 품절 낼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검색창에 이치맘. 지금 바로 이치맘을 검색하세요. 네, 오늘 조간 신문들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신문들이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영민 PD와 함께 신문 펼쳐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신문 단독 기사가 실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에 취임을 했죠. 김기춘 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 스위스 국빈 방문 출국에 앞서서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청와대에 또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신문이 이 보도한 내용을 또 보면 김기춘 실장은 취임 후에 청와대와 정부의 기강을 잡았다는 평을 받았으나 이런 평만 있었나요? 기강 잡았다는 평만 받는 김기춘 실장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그 사표를 제출한 배경에는 경무에 시달린 데다 최근 외아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등 심신이 지쳐 있어서 더 이상 비서실장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김기춘 실장이 지난 7월 대통령과 여당 인사의 대규모 신년 연찬회에도 참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후임 이야기도 나옵니다. 강원도지사를 지낸 김진선 18대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 아니면 오명 전 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청와대 일부 비서진도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조만간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서 김기춘 실장 사퇴와 맞물려 청와대 비서진의 개편도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사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임명되고 이제 취임한 이래 어마어마한 공안 드라이브와 함께 종북 시비, 그러니까 토갑지보당 이석기 의원 이른바 내란 음모 사건, 네. 그리고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등 각종 사건들이 터져 나왔거든요. 청와대의 개입설도 상당했고요. 자, 이런 와중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사표를 냈다. 상당히 주목되는 기사입니다. 네,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외아들이 참 불의의 사고를 당한 점은 참 안타깝고 슬픈 그런 일이긴 한데, 자,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의를 박근혜 대통령이 수용할지 주목됩니다. 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은 김기춘 실장의 사표를 반려하지 않고 귀국 후에 보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네. 이건 결국
귀국 후에 사표를 수리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정부의 한 관계자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한겨레 일면 기사 보겠습니다. 머릿 기사입니다. 경향신문도 이멘트를 문제 삼고 나섰는데요. 한겨레는 일면 머릿 기사로 다뤘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책임을 따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최근에 신용카드사의 1억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감독 실패 책임을 지금 져야 할 처지에 놓인 신재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이 사람에 대한 경질 요구가 지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일축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 지금 중요한 것은 사태를 수습하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현호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했다는 겁니다. 신재윤 위원장과 최수현 원장의 이 사퇴를 요구하는 금융소비자 등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규정한 이 현호석 부총리의 발언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다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누가 이제 지나가다 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보도한 것이 아니라 기자들 앞에 대놓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요. 현호석 부총리는 금융소비자도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중해야 한다. 우리가 다 정보 제공에 동의해 줬지 않았느냐. 이런 말까지 했어요. 전형적인 사기꾼의 말이죠. 니들이 다 동의한 거 아니냐? 예. 이 백성을 어리석게 보는 이 왕조시대의 사고방식에 빠져 있는 사람이 네. 21세기 대한민국의 부총리라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이 사람은 국민이 두렵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뭐 이런 말을 막 하는 걸 보니 이런 게 진정한 막말 아닙니까? 우리들은 다 어리석습니다. 이 사람, 이 현호석이라는 사람의 이 부총리의 생각에 따르면. 예, 그렇습니다. 자, 결국 이 발언은 이번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가늠하게 합니다. 자, 이 발언이 알려진 다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서 금융회사에서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지만 금융당국에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서 신재윤 위원장과 이 최수현 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자, 당신들이 다 동의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는 식의 현호석 부총리. 그렇다면 이런 대책이 나오면 안 되죠. 사실 은행 거래를 하거나 카드를 만들 때 금융회사에서 강요하는 정보 제공,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자, 그래서 앞으로 개인정보 수집 강제 동의를 없앤다는 겁니다. 금융회사가 카드나 계좌를 해지한 고객의 정보를 활용하면은 해당 고객은 이 사실을 통보받게 되며 아울러 앞으로 이런 정보 제공에 동의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한 처벌도 크게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고객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정보를 넘기고 이를 활용해서 영업을 했을 경우 금융회사 대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물리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사실상 상한이 없어지는 강력한 제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불법으로 모은 정보로 영업할 때는 매출의 1% 과징금을 물린다. 상당한 그런 조치인데, 예, 이행이 될지, 제대로 이행이 될지, 또 이런 징벌적 과징금에 대해서 금융사들이 상당한 그런 경각심을 가질지 상당히 주목됩니다. 예. 진익철 서울 서초구청장, 최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 아들로 의심받고 있는 최모군의 이 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건과 무관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은 이 실무선에서 사람들 이름이 거론됐죠. 자, 지난해 6월 11일에 구청장실 폐쇄 회로 TV 이 영상을 검찰이 압수수색하기 일주일 전에 미리 돌려본 것으로 드러났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최모군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과정에서 서초구청장실에 누군가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운데 진익철 구청장 등이 정보 유출 당시의 동영상을 미리 살펴본 것입니다. 자, 한겨레 취재 결과인데요. 한겨레 오늘 이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진익철 구청장은 일요일이었던 지난 5일 구청 간부들과 모여서 채모군의 개인정보 유출이 이루어진 지난해 6월 11일치 구청장실 폐쇄회로 TV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그날은 이제 가족관계등록부 업무 담당자인 서초구청 OK민원센터 김모 팀장이 검찰 조사 때에 채모군 정보조회 때 받은 전화 통화 관련 질문을 받은 지 사흘 지난 뒤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당시에 서초구청장 응접실에 있던 누군가가 김모 팀장의 휴대전화로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채모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고 이 정보를 국정원 정보관에게 알려준 것으로 보고 이제 결국 검찰이 김모 팀장을 불러서 조사를 했지요. 자, 그렇다면 서초구청장실 응접실에서 누가 김모 팀장에게 전화를 해서 사실상 채모군의 정보를 유출하도록 하겠느냐. 이게 쟁점 아니겠습니까? 예. 서초구청장실의 CCTV를 서초구청장을 비롯한 그 주요 인사들이 돌려보았다. 이 조사에 앞서서 입맞추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 하드디스크를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왜 구속 안 하죠? 이런 게 이제 증거 은폐를 막아야 되는 게 검찰 수사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는 사람들, 네. 도주에 우려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구속하는 건데, 하여간 이 서초구청장 그리고 청와대 인사들 아주 극진한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말입니다. 한국일보와 경향신문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간보기 정치에 국민들이 짜증이 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출마할지 안 할지 이걸 분명히 밝히는 것이 마땅한데 김황식, 정몽준 이 두 분의 서울시장 새누리당 후보군으로 꼽히는 인사들은 계속 간보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김황식 전 총리 줄곧 뜨뜨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다가 4월까지 미국에 머물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출마 안 하겠구나. 이렇게 봤는데 말이죠. 최근에 여권 핵심 인사와 만나서 출마 의사를 밝혔느니 경선도 마다하지 않기로 했다느니 하는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이 관련한 기사를 동아일보가 실었는데 이에 대해서 또 김황식 전 총리는 공식적으로 출마 제안을 받지 않았다라면서 또 비켜갔습니다. 중진 의원 차출론의 대상자로 꼽히고 있는 정몽준 의원 같은 경우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가타부타 말이 없었고요. 특히 연초에는 주변 인사들에게 좋은 후보를 돕겠다라고 말을 해서 결국 출마를 안 하겠다는 뜻 아니겠는가 이렇게 관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제 이 정몽준 의원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동안에는 내가 나가지 않아도 다른 좋은 후보들이 많으니 그분들을 돕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됐습니다. 이건 결국 그 출마 의지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일보는 그 전남지사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박지원 의원도 가타부타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의원이 출마 여부에 대해서 수개월 동안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니까 네티즌들이 안철수가 아니라 간철수라는 별칭을 붙였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행보가 달라지는 정치인들을 보면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정치 불신만 커질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다고 오늘 한국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6면을 보겠습니다.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사천시장에 나갈 모양입니다. 경남에 있는 도시죠. 12만 명의 도시 사천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나는 사천 객가에서 태어나 분에 넘치는 문화방송그룹 사장까지 했다. 분에 넘치긴 했어요, 사실은. 예. 25년 동안 고향 사천을 한 달에 한 번씩 다녀가면서 어려운 시절을 버텼다. 그동안 오해도 많이 받았지만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 받고 있다. 사천은 인구 12만 명의 도시지만 작지만 강한 소강시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포부가 있다. 방송을 기획한 문화 디자인 전문가로서 사천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새누리당 공천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문화 디자인 전문가, 이 새 용어예요. 예. 문디 전문가. 문디 전문가. 그리고 또 사천시를 소강시로 만들겠다. 이런 말도 참 듣기에 따라서는 강시요. 자, 이 고향을 위해 뭔가를 하기 위해 나서기로 했다. 설에 주민들이 평가를 하니까 그 전에 출마 공식 선언을 하겠다라고 하더니 오는 28일에 사천시청에서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설 직전입니다. 경남도민일보가 먼저 보도를 했고요. 오늘 네. MBC 김재철 전 사장의 사천시장 출마설은 한겨레가 6면에서 또 다뤘습니다. 자, 그런데 김재철 전 사장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법인카드로 2억여 원의 그런 돈을 유용하고 친한 여성 무용가에게 공연 20억 원어치를 몰아준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고요. 자, 이 남부지검 같은 경우 약식 기소에 그쳤지만은 이와간 이런 그 무리를 빚은 인물이긴 합니다. 또 MBC 노조의 그 파업, 170일 동안의 파업, 이 파업은 정당했다라는 판결이 최근 나왔습니다. 본인도 그렇습니다만은 MBC를 망신시킨 주인공이 바로 김재철 전 사장 아닙니까? 이성주 MBC 노조위원장은 상식 밖의 행동이라면서 김 전 사장의 출마 소식에 대해서 혀를 내둘렀습니다. 자, 어제 그 중앙일보 일면 톱기사 단독 보도를 하면서 전해드렸죠. 안철수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 말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펄쩍 뛰었습니다. 절대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출마를 권유한 사람이 있었죠. 윤여준 새정치추진위원회 의장. 이분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지켜봐야 할 일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선거까지 남은 넉 달 동안 먼저 열심히 후보를 찾는 게 중요하다. 라면서도 안철수 의원의 출마 여부도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우선 지켜봐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계한 공동위원장 역시 국민의 목소리가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장에 안철수 의원이 후보로 나서라. 이런다면은 출마 요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야구로 비유하자면은 안철수 의원은 지금 와인드업 자세를 취한 투수다. 어떻게든 공을 던져야 하는 상황이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자신을 다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 펄쩍 뛰었는데 그 주변 인사들은 지켜봐야 할 일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오늘 중앙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은 잠시 뒤에 송우창 의원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또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아일보를 비롯한 이런 보수 언론들이 의제를 설정하면 정부가 반드시 화답을 합니다. 오늘 동아일보 일면 기사는 이렇습니다. 공공기관 이대로는 안 된다. 낙하산 문제에 대한 그런 지적일까요? 주로 노조에게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임금을 깎지 않는다. 회사 문 닫아도 전 직원의 고용이 보장돼야 한다. 창업을 위해서 휴직할 때는 무조건 수용한다. 이런 비정상적인 단체 협상, 이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295곳 가운데 49곳이 노조가 경영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런 수치는 어떻게 나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동아일보 보기에는 295곳 가운데 49곳이 노조가 경영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이 노조의 그 천국이 되어버린 공공기관 이대로는 안 된다. 노조의 힘을 빼야 한다. 이런 논지입니다. 누가 보더라도요. 네. 동아일보, 조선일보도 그렇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의제를 설정하면 정부가 받아준다. 예. 그대로 된다. 이렇게 보시잖아요. 예.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예. 보수 언론의 어떤 그런 취지를 잘 수렴을 하는 이런 소통하는 정부여서가 아니라 정부가 이제 울고 싶은데 보수 언론들이 뺨을 치는 그런 격일 수도 있고 다리가 이제 간지러운데 말이죠. 대신 긁어주는 이런 차원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네, 그 해석에 동의하고요. 예. 해당 언론사 기자들이 우리들은 참 영향력이 강하다. 우리 언론사의 매체력은 강하다. 이렇게 오해할까봐 얘기를 꺼냈습니다. 예. 본인들 매체력이 강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원하는 소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본인들의 영향력이 큰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제 만만한 거죠. 예, 그렇게 좀 인지를 해야 될 텐데 말이죠. 네. 이 염치가 없어진 보수 언론들이라서 참 염려가 됩니다. 경향신문 8면으로 가보면은 또 다른 노동관계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전에도 다뤘습니다만은 이 지금 거액의 손해배상 가압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사회 논의기구가 이제 만들어진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의 제안으로 사회 논의기구가 이제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전해드린 바도 있었는데 말이죠. 자, 이 지금 관련한 기사입니다. 손해배상, 가압류 이런 것들이 아주 일상화됐고요. 노조에 대응하는 아주 손쉽고도 아주 효율성이 높은 그런 사측의 대응 방안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기저기서 계속 거액의 그 손해배상, 가압류를 신청을 했고요. 법원이 여기에 또 화답을 하니까 대체 얼마만큼 손해배상 피소 총액이 집계됐을까 따져봤는데 1,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민주노총 주요 사업장 노조에 한한 것인데 손해배상 피소 총액은 모두 1,000억이라고 합니다. 코레일은 심지어 위자료까지 청구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결국 사측이 이런 것은 진짜 피해를 봐서라기보다는 이렇게 함으로써 노조를 와해시킬 그런 의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네, 피소된 총액 가운데 상당액이 이미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어요. 예, 물론 1심이긴 하지만. 예. 자, 이 경향신문 10면을 보면 말이죠. 지금 파견과 용역을 부추기는 정부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뭐 서울 비정규직의 다수가 파견 용역이다, 이 간접 고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기관 외주화라는 그런 명목이고요. 이걸 어떻게 미화하느냐? 정부는 민간 일자리 창출 또 사회공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공인력 물품처럼 조달하고요. 원청 용역 사이에 몸값 흥정 조장하고요. 최저 낙찰가로 업체 선정하고요. 이거 뭐 노동자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겁니다. 자, 외주 남용 방지책, 전무한 이런 일자리 창출 정책, 간접 고용, 이 남용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그다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또 벌어지게 될지 염려가 되고요. 예, 하여튼 sak풍에 서 있는 우리 노동자들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 년 전에 MBC 노조가 6달 가까이 벌인 파업으로 많은 노조원들이 해직이나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재판부는 당시 MBC 노조의 파업이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 기업과 달리 방송사 등 언론 매체의 경우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하는 등 방송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한 파업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당시 사장이 불공정한 방송을 지휘했다는 이야기. 해고를 비롯한 모든 징계 조치가 무효로 판단됐으니 이 사장은 MBC를 바보로 만든 꼴. 그때 사장은 바로 김재철 씨. 그가 경남 사천시장에 출마한다고 하는데 그의 각별한 고향 사랑은 MBC 사장 취임 초였던 2010년에도 유감없이 드러나는데. 그리고 제 고향을 다니는 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거기 살다가 국민학교 부산서 졸업하고 중학교부터 서울 다녔거든요. 저는 자주 고향을 잊지 않고 계속 내려다니고 누가 경찰서에 들어갔다 병원이 필요할 때도 제 전화 다 옵니다. 고향에서. 저는 그거 피곤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병원 급하다면 그분들 병원 못 잡습니다. 그냥 거기 있는 조그만 병원에서 다 돌아가세요. 제가 전화 오면 그 병원에 제가 전화해서 매일경제 한겨레신문 KBS 기자면 다 그래도 사람들이 홍보실에 전화라도 받아주지 않습니까? SBS 기자님이시면. 부탁해서 그거 한번 살펴달라. 그분들은 너무 고마운 거죠. 서울대학병원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연세대학병원을 어디로 가는지. 뭐 지금 제가 뭐 그만한 인물이 되는 것도 뭐 정계에 진출할 제가 정치부 기자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부 기자 출신을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저는 이제 곧 조금 있으면 뭐 나이도 한 60대 가고요. 제가 MBC 기자 생활 31년 하면서 그렇게 먹물을 뒤집어 쓴 적이 없었거든요. 도덕성이나 다른 데서. 그리고 우리 보도국에서도 한때 제 별명도 영국 신사라 그랬습니다. 영국 신사는 왜 지키지도 못할 공정성 약속을 했을까? 그리고 사천시장 출마를 검토할까? 우리 MBC를 권력으로부터 지켜내겠다. 제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사원들이 한강에 저를 매달아서 버리세요. 사원들이 김재철 씨가 하라는 대로 안 해서 그런 것일까?